이 초보자 가이드에서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여러분만의 첫 번째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대시보드를 둘러보면서 모든 기능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워드프레스 웹사이트가 가져야 할 필수 설정을 구성하겠습니다. 기본 사항을 다룬 후에는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이 끝나면 워드프레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 준비가 될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먼저 워드프레스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비디오 설명에서 타임스태프를 참고해 주세요.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엔가 설치해야 합니다. 웹사이트가 인터넷에 올라가기 위해선 서버에 설치해야 하죠. 이 서버는 여러분의 웹사이트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워드프레스 설치 자체와 모든 페이지, 이미지, 텍스트 등이 포함되겠죠. 누군가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서버가 데이터를 가져와 방문자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복잡하고 비싸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꽤 간단합니다. 실제로 웹 호스팅 제공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버를 운영하고 이러한 서버 공간을 요금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호스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월 약 4,500원에서 15,000원이 듭니다. 또한 도메인도 필요합니다. 도메인은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도메인은 facebook.com입니다. 방문자들이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도메인은 연간 약 22,000원이 들며 웹 호스팅 회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을 갖춘 후에는 웹 호스팅 제공업체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보려면 웹 호스팅 회사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공업체를 선택할 때는 빠른 서버를 갖춘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글에서 리뷰를 검색해 보세요. 호스팅 제공업체가 SSL 인증서를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수백 개의 웹 호스팅 회사가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혼란에서 구하기 위해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에 추천 호스팅 회사 목록을 게시했습니다. wordpress.org에 방문하여 호스팅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워드프레스에서 테스트하고 승인한 회사들이므로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호스팅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그곳에서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 해 동안 호스팅어에 매우 만족했고 적극 추천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버도 매우 빠릅니다. 또한 30일 환불 보장을 제공하므로 처음 시작하는 경우나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매우 좋겠죠. 이 튜토리얼에서는 호스팅어를 사용할 것이라 만약 다른 호스트를 사용하시려면 가입 방법, SSL 인증서 설치 방법, 그리고 워드프레스 설치 방법을 별도로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디오로 복귀하신 후 따라하면 됩니다. 호스팅어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비디오 설명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 제휴 링크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소액의 커미션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커미션 때문에 호스팅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른 호스팅 회사에서도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스팅어를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그들의 서비스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워드프레스 제작자들도 호스팅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설명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이런 무료 튜토리얼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세 가지 다른 플랜과 플랜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타트업 플랜은 대부분의 초보자에게는 너무 과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플랜과 비즈니스 플랜의 주요 차이점은 프리미엄 플랜은 SSD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플랜은 NVMe 스토리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SSD 스토리지는 이미 매우 빠르며 대부분의 좋은 호스팅 제공 업체에서 제공합니다. NVMe는 더 최신 기술로 상당히 빠릅니다. 따라서 더욱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에는 CDN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DN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CDN은 전 세계 여러 서버에 캐시를 저장하여 전 세계에서 웹사이트를 빠르게 만듭니다. 또한 클라우드플레어와 같은 제공업체의 웹사이트를 연결하여 CDN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약간 귀찮은 작업이 필요한데 비즈니스 플랜에는 이미 그것이 내장되어 있죠.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두 플랜 모두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하는 이거요. 그런 다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4개월 또는 48개월과 같이 가능한 가장 긴 기간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30일 환불 보장이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24개월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호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할인 코드 CW10을 사용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작성하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호스팅어 대시보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사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어 대시보드는 영어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는 상단의 3개의 점을 클릭하고 번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끔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튜토리얼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비디오 설명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설명이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건너뛰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건너뛸게요. 이제 도메인 설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무료 도메인을 제공합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여기에 임시 도메인을 선택하고 나중에 실제 도메인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많은 옵션이 제한됩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도메인 주소입니다. 일부 도메인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도메인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지만 무료로는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시면 구매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원하시는 도메인을 검색하고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고 나중에 호스팅어와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이를 보여주는 튜토리얼 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을 위해 무료 도메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도메인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개인 용도로 구매할 것인지 회사 용도로 구매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도메인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버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고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다음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호스팅어 제어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호스팅 플랜을 관리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여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단의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우리 웹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계기반을 클릭해 주세요. 그 후 여기서 자동 설치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워드프레스를 선택합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를 위한 몇 가지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My WordPress라고 적겠습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워드프레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될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스팅어는 도메인에 SSL 인증서를 자동으로 설치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워드프레스 설치에 로그인하려면 여러분의 도메인에 /w-admin을 추가하여 입력하여 주세요. 그런 다음 설치 중에 선택한 관리자 데이터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웹사이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어떻게 보는지 보려면 상단의 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방문자들이 사이트를 보는 방식입니다. 돌아가려면 여기에서 사이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워드프레스 뉴스, 업데이트 등이 표시됩니다. 이건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이 부분은 제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화면 옵션을 클릭하고 여기서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가 되었고 이걸 다시 닫아주세요. 주로 왼쪽에서 웹사이트를 편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글입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게시물을 게시하실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블로그 게시물이 표시될 거예요. 현재는 Hello World 라는 게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워드프레스 설치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블로그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모든 미디어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미지와 비디오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섹션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워드프레스에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면 독자가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댓글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디자인과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에서는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한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 즉 당신입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작업을 해야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존 사용자를 여기서 편집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거의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워드프레스 설치 시 항상 기본 설정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그 설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탭에서 웹사이트의 프론트엔드 뷰를 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My WordP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트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정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일반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상단에서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제목에는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이나 유사한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웹사이트 만들기라고 적겠습니다. 태그라인은 회사의 슬로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비워두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는 비워두겠습니다. 마이 워드프레스 주소와 사이트 주소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수정하면 웹사이트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둬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여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여기에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별도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조정할 설정은 설정의 고유 주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글 이름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 연락처 페이지를 yourdomain.com/contact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날짜와 이름을 선택하셨다면 연락처 페이지는 yourdomain.com/2024/07/15/contact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옵션은 너무 복잡해요. 링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 이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설정들입니다. 설정 아래에는 시간대와 같은 더 많은 옵션이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와 연락처, 서비스, 회사 소개와 같은 추가 하위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에서는 페이지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샘플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새로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시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샘플 페이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휴지통을 클릭하여 삭제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X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전체 화면 모드에 있으므로 왼쪽 사이드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끄려면 상단의 3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전체 화면 모드를 클릭해 주세요. 좋습니다. 먼저 새 페이지의 제목을 지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부터 시작하죠. 그러니 홈페이지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공개를 2번 클릭합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페이지 개요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새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열면 보이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지금은 블로그입니다. 따라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면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을 열 때 처음 나타나는 페이지는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다른 페이지나 블로그 게시물로 이동할 수 있게요. 도메인을 열 때 무엇이 홈페이지로 나타나는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정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읽기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표시가 현재는 최신 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블로그 게시물이 순서대로 나열되겠죠. 저희는 정적인 페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아래에서 방금 만든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도메인 .com/홈을 열 필요가 없으며 그냥 여러분의 도메인 .com을 열면 바로 홈페이지가 표시될 겁니다. 몇 페이지를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작동 방식을 알고 있으니 속도를 높여서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러그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워드프레스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스마트폰의 앱처럼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플러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레스에는 온라인 쇼핑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플러그인을 설치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죠. 워드프레스에는 5만 개 이상의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퓰러로 가면 더 많은 플러그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택트 폼 7을 사용하면 사이트에 연락처 양식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우커머스를 사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플러그인은 선택권이 꽤 압도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필요한 플러그인만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러그인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웹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플러그인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웹사이트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구글에서 적절한 플러그인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으며 원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플러그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사이트에 백업을 만들어 둘 수 있게 됩니다.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하려면 여기에서 All-in-One WP Migration을 검색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설치 수와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몇천 개의 설치가 있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플러그인을 설치하려면 지금 설치를 클릭한 후 활성화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종 왼쪽에 새로운 메뉴 항목이 추가됩니다. All-in-One WP Migration이 보이시죠? 가끔은 메뉴 항목 중 하나 위에 마우스를 올려야 플러그인이 하위 항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All-in-One WP Migration을 클릭해 봅시다. 이 플러그인은 사이트의 백업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을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사이트가 우연히 충돌하거나 해킹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만약 사이트에 저장된 복사본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사이트에 백업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플러그인에서 다음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파일로 컴퓨터에 내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플러그인이 전체 웹사이트를 압축해주면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겁니다. 이제 닫겠습니다. 백업이 필요할 경우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들여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거기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웹사이트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이트의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언제든지 사이트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참고로 워드프레스에서는 가끔 플러그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버그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화면 왼쪽 상단에 빨간 알림이 표시됩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를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페이지는 상단에 헤더가 있습니다. 보통 로고와 메뉴가 포함되죠. 그 아래에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특정 페이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푸터가 있습니다. 보통 또 다른 메뉴가 포함됩니다. 헤더와 푸터는 모든 페이지에서 나타나며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본문 내의 내용은 페이지에 따라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락처 페이지와 서비스 페이지는 동일한 헤더와 푸터를 가지지만
중앙의 내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헤더와 본문 및 푸터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 옵션을 제공하는 테마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각 하위 페이지마다 특정 편집 페이지로 가서 주어진 설정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각 테마가 다른 옵션을 제공했지만 모든 옵션을 가진 테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꽤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약 8년 전 새로운 것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페이지 빌더입니다.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라이브 편집기를 통해 페이지의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페이지 빌더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는 엘레멘토와 구텐버그입니다. 여전히 테마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워드프레스는 항상 테마를 요구합니다. 또한 보통 헤더와 푸터는 테마를 사용하여 구축합니다. 따라서 헤더와 푸터는 테마를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본문은 페이지 빌더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꽤 많은 내용이라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어떤 것을 언제 사용하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의 장단점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빌더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테마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헤더와 푸터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디자인 설정을 진행합니다. 디자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테마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4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레스와 함께 제공되는 기본 테마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워드프레스에서는 항상 테마가 필요합니다. 이는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테마 추가를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테마의 다양한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테마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으로 무료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이 있는 테마들이에요. 또 프리미엄 버전만 제공되는 테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테마를 찾을 수 없으므로 구글에서 검색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 테마를 보면 미리 보기가 제공됩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항상 훌륭하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대부분의 테마는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X를 클릭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엘레멘토 또는 구텐버그와 잘 작동하고 좋은 헤더와 푸터를 구축할 수 있는 테마를 설치하면 됩니다.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션 WP, 아스트라 또는 캐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아스트라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테마는 거의 모든 용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진 헤더와 푸터를 만들 수 있으며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엘레멘토와 구텐버그와 호환됩니다. 일반적인 테마를 보여주기 위해 아스트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이미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젠 차근차근 고쳐보죠. 지금 당장은 테마에 대해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뤄볼게요. 먼저 엘레멘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엘레멘터는 플러그인이므로 먼저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다시 플러그인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엘레멘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천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설치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새 플러그인 추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엔바토 엘레멘스를 검색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엘레멘터에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설치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엘레멘터를 사용하여 페이지의 본문을 편집합니다. 이를 위해 페이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엘레멘터로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이게 엘레멘터 편집기의 모습입니다. 상단에는 헤더가 있고 아래쪽에는 푸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들을 편집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후에 테마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엘레멘터를 사용하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각 페이지의 본문을 쉽게 구축하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엘레멘터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전체 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45분은 걸릴 거예요. 이를 15분으로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딱히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 기본적인 사항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만약 있으시다면 비디오 설명에 더 자세한 튜토리얼 링크를 추가해 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 페이지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면 왼쪽에서 제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편집 메뉴가 열리며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텍스트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엘레멘터를 사용하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구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전에 만들어진 페이지를 가져와서 내용을 수정하고 디자인을 조정하여 필요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바토 엘레멘츠 플러그인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많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들을 보려면 이 초록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Free Block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페이지의 개별 섹션이에요. 히어로 섹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클릭 한 번으로 페이지에 가져와 주세요. 이제 이 블록이 여러분의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텍스트를 클릭하고 다른 내용을 작성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오른쪽 클릭하여 삭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지도 위젯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치로 드래그하여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단의 6개의 점을 클릭하여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스타일 탭을 열어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진행하며 직접 무언가를 구축하거나 페이지에 더 많은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엘레멘토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이제 상단 왼쪽에 3개의 선을 클릭하고 워드프레스로 나가기를 클릭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텐버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페이지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페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파란색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면 구텐버그가 보입니다. 이를 통해 페이지에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엘레멘토와 유사하지만 워드프레스 팀 자체에서 구축한 것이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는 사용 가능한 블록이 있고 오른쪽에서 콘텐츠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블록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신 후 여기에 무언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면 다시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고 이미지 블록을 여기에 드래그 해주세요. 그런 다음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여 이미 업로드한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텐버그를 사용하여 페이지의 본문을 차근차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라와 같은 추가 플러그인을 통해 구텐버그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많은 콘텐츠와 편집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구텐버그와 엘레멘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엘레멘터가 구텐버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엘레멘터는 더 오래되었고 더 성숙하며 더 많은 사용자와 디자인 옵션을 제공하고 훨씬 직관적입니다. 구텐버그는 개선되고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엘레멘터가 여전히 우수합니다. 엘레멘터의 단점 중 하나는 페이지 로딩 속도가 구텐버그에 비해 약간 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엘레멘터 팀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추천은 엘레멘터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구축하고 싶다면 구텐버그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엘레멘터의 무료 버전이 블로그 게시물 작성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블로그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설명에 엘레멘터와 구텐버그에 대한 추가 튜토리얼 링크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상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헤더와 푸터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헤더에는 로고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연락처와 같은 다른 페이지를 열 수 있죠.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려면 디자인에 마우스를 올리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메뉴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메뉴가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표시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테마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주 메뉴를 선택하면 이 메뉴는 헤더에 표시됩니다. 캔버스 외부 메뉴를 선택하면 모바일 버전의 헤더에 표시됩니다. 푸터 메뉴를 선택하면 푸터에 표시됩니다. 이 옵션들을 선택하고 메뉴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메뉴에 나타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모두 보기를 클릭하여 페이지를 선택하고 메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저장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메뉴 항목의 순서를 드래그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하위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외에도 블로그 게시물이나 사용자 정의 링크와 같은 다른 항목을 메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뉴에 표시될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입력하고 링크할 URL을 설정합니다. youtube.com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 하위 항목과 유튜브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메뉴를 생성하고 싶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 메뉴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푸터형 메뉴와 헤더형 메뉴를 각각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뉴가 준비가 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헤더와 푸터 디자인을 맞춤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는 테마 편집기입니다. 디자인에 마우스를 올린 후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설정은 모든 페이지에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엘레멘터나 구텐버그에서 편집한 내용은 특정 하위 페이지에서만 변경됩니다. 사용자 정의하기에서의 설정은 전체 웹사이트에 걸쳐 적용됩니다. 가능한 설정은 사용하는 테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기능은 유사합니다. 사용자 정의하기는 항상 주요 카테고리로 나뉘며 안에 더욱 구체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더 프리셋이라는 주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헤더를 디자인하고 내용에 대한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항상 매우 잘 설명되어 있어서 쉽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편집하려는 항목을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제목을 클릭하여 편집하거나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단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고와 메뉴가 있는 열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뒤로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여기에서 푸터 빌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푸터를 맞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워드프레스의 기본적인 소개 영상이므로 사용자 정의하기는 테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헤더와 푸터 설정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이번 영상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비디오 설명에 링크된 추가 비디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장합니다. 사용자 정의하기를 종료하려면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앞서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트스를 클릭해 주세요. 우선 블로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여러 블로그 게시물이 표시되는 페이지입니다. 블로그 게시물은 신문 기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발행 날짜, 그리고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의 블로그 게시물이 최고의 피자 레시피 10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들은 어떻게든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블로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모든 게시물이 발행 날짜에 따라 시간 순으로 나열됩니다. 최근 게시물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더 정밀하게 조직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블로그 게시물을 해당 카테고리에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 블로그가 있다면 케이크, 쿠키, 빵 등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빵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면 이를 빵 카테고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빵 카테고리를 열면 해당 카테고리의 블로그 게시물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새로운 게시물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을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페이지와 동일하게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구텐버그로 작성해 보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블로그 게시물을 카테고리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구축하는 데는 꽤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신경 써야 하고 아티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검색 쿼리를 통해 블로그 게시물을 찾을 수 있도록 구글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가치가 있는 작업이지만 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블로그를 구축하고 싶다면 비디오 설명에 남겨둔 몇 가지 튜토리얼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워드프레스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디오 설명에 관련 튜토리얼을 남겨두었습니다. 기본 설정을 이미 완료하셨으니 이후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링크해 두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